한번 볼게요. px를 내가 x-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 이하, 그쵸? 그래서 r이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x px라고 한 거는 이 전체에다가 x를 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x-2 qx가 될 거고 n은 rx가 되겠죠. 이 px 자체에 다 x를 곱했으니까 분매 법칙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이 친구를 이번에 내가 x-2로 나눈대. 그럼 똑같아. 어차피 항등식입니다, 둘이. 그러면 내가 x-2로 나눴을 때 얘는 어떻게 돼? x, qx. 근데 이 rx도 얘로 나눌 수 있죠. 즉 이 rx를 내가 x-2로 나눌 수 있잖아. 얘 뭐예요? r 들어가고 여기는 rx-2r 이렇게 되죠. 우리 나눗셈 하면. 그쵸? 그럼 얘 빼잖아, 우리. 그럼 얘 뭐 나와? 플러스 2r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몫이 뭐가 나오고 r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2r이 들어가겠죠. 이해가요? 그러면 좌변이랑 똑같아지지. 우리 검산식은 항등식이잖아.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나머지죠. 몫은 이 친구죠. 그래서 xqx 플러스 r 그리고 2r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항등식인 거 이해 가시죠? 좌변 우변이 같다. 검산식은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아야 된다. 오케이? 여기는 있어요? 28쪽 없어요? 29쪽 111번? 111번. 한번 볼게요. 2x 3승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플러스 1로부터 얘를 2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다음과 같이 구하였대. 이때 풀이가 틀린 이유와 다르게 구한 몫과 나머지를 다음 단계로 서술하세요. 일단 첫 번째, 잘못된 게 뭐예요? 우리가 항상 나누는 애의 차수보다는 나머지가 무조건 차수가 작아야 되지. 일단 첫 번째는 애야 애랑 봤었을 때 한 번 더 나눌 수 있어, 우리가. 그쵸? 1차는 1차로 나눌 수 있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 나누는 이 친구의 차수보다 애의 차수를 봤었을 때 항상 이 부동호 관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나머지 때문에 즉 우리가 나누는 애의 차수보다 우리가 지금 나머지의 차수랑 같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저 친구도 사실 2x 플러스 3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잖아. 한 번 더. 그죠? 그럼 얘 뭐예요? 몇 곱해? 마이너스 4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얘 빼니까 7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2x 플러스 3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에까지 우리가 몫으로 들어가고 이해되시죠? 그 나머지가 7 이렇게 써줬어야 이제 올바른 식이 됐겠지. 그럼 얘는 어차피 계산돼서 없어질 거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뭐야? 나누는 애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항상 적어야 된다.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또 있어요 여기? 113번에 4번. 그럼 여기 1, 2, 3번은 다 됐어? 그러면 1번은 답이 뭐예요? 아니 그런 거보다 애 몇 나왔어요? 7 나왔습니까? 그러면 봐봐. 그럼 여기는 이 a 플러스 b 대신에 여기는 a 플러스 b 대신에 c가 넘어가면 7 마이너스 c 이렇게 써도 되죠.
즉 a를 다시 한번 고치면 ab의 7-c 플러스 bc의 7-a 플러스 ca의 7-b 이렇게 내가 고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전개하면 이렇게 하면 7ab, 7bc, 7ca니까 7로 묶이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가 마이너스 3abc죠. 근데 앞에 플러스 3abc가 있네. 네, 없어지죠? 답은 이 친구죠. 얘 구했나요? 그럼 얘 여기다 다 해주시면 되죠.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여기 질문. 119번. 또. 120번. 또. 15, 18? 16, 18? 16, 18, 19, 20? 나머지는 괜찮아? 여기 다 몰라? 여기 다 몰라요? 여기 다 풀어볼까? 형 다 풀어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B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세요. X에 대한 다항식 AX-2의 3승을 전개한 식에서 상수항과 개수의 총합이 27이다. 야, 우리 선생님이 저번에 설명했어요. 우리가 상수항과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은 애가 만약에 내가 fx라고 한다면 뭐 대입하면? 1 대입하면 기억나세요? 우리 1 대입하면 우리가 상수항하고 개수들의 총합이 나와요. 그래서 f1이 27이다. 즉 여기다 1 대입한 x에다 1 대입했으니까 a-2의 3승이 27이다. 이렇게 나온 거랑 똑같아. 그 다음에 이 친구 우리 계산하면 x 8승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하면 합차공사 x제곱 마이너스 1, x 4승 마이너스 1, x 8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10이니까 얘는 뭐예요?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일단 a 값 구해버릴까 그냥? 그럼 a는 몇이야? 우리 애가 3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는 5죠. a는 5고요. 그럼 이 친구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까? 얘 계산하면 뭐예요? x 10승 마이너스 1이죠? x 5승이 4니까 얘는 16 마이너스 1, 15가 되겠죠? 그래서 c는 15. 그래서 다 더하다고 했으니까 29가 정답이 되겠죠? 괜찮아? 혹시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알아요? 기억나요? 우리 저번에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이런 거 x-1 원래 실제로 어디서 온 식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리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하면 우리 애 뭐였어요? a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이었죠. 맞아? 그럼 우리 저번에 선생님 설명했어. 우리 예쁘고 잘생긴 애들은 이게 보여야 돼 하면서 여기는 b의 0승, b의 1승, b의 제곱이고 여기는 a제곱, a 1승, 여기는 a 0승 이렇게 보여야 된다. 이거 기억나요?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얘네들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어 그때.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a-b 2 여기가 만약에 a 3승 b의 0승 더하기 a 제곱 b의 1승 더하기 a 1승 b의 제곱 더하기 a 0승 b의 3승도 실제로 우리가 전개를 하면 a 4승 마이너스 b의 4승 이렇게 우리가 계속 연장이 됐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a-b에 a의 n-1승 b의 0승 a의 n-2승 b의 1승 즉 여기 하나씩 줄어들 거야 점점점점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a의 0승 b의 n-1승 이렇게 우리가 전개가 된다면 이 친구는 이렇게 곱하면 당연히 a의 n승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b의 n승 이렇게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저 a 대신에 뭐가 쓰여진 거야? x가 쓰여진 거고 b 대신에 1이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 거야? x-1에 x제곱 우리 1은
영수는 1. 모든 수의 영수는 1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x 플러스 1. 얘는 우리가 x 3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했던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1 하면 얘도 x 3승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x 4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내가 다시 쓰면 x 마이너스 1, x n 마이너스 1승 플러스 얘는 xn-2승 1 생략한 거예요 지금. 1은 몇 승이나 하든 다 1이니까 b는 몇 승 해도 다 1이죠. 그럼 이게 다 1, 1, 1 이거고 지금 보니까 x 점점점점점점 x 플러스 1까지 하면 얘가 xn승 마이너스 1이 된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여기 지금 이 n-1이 여기서 뭐라는 소리야? 9란 소리죠. 여기가 9니까 얘랑 곱하면 10 되겠죠? 이해돼요? 이 식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 보자마자 x 10승 마이너스 1이 보여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x 5승이 4라고 했으니까 16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 116번 한번 볼게요. 이 친구 얘 보면 뭐가 보입니까? 얘 좀 더 이쁘게 좀 정리해볼까? 이 친구. 우리 이 친구 좀 이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 이쁘게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일단 애 둘이 뭐 갖고 있어? YZ 갖고 있잖아. 여기 YZ로 묶으면 여기는 Y 플러스 Z 이렇게 될 거고. 맞나요? 플러스 이 친구 내가 살펴보면 ZX 갖고 있잖아. 그럼 여기는 Z 플러스 X 플러스 N은 XY가 동시에 갖고 있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Y 이렇게 쓰셔도 됩니까? 네.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거 똑같죠? 여기 Y 플러스 Z 대신에 1 마이너스 X 쓸 수 있고 얘는 1 마이너스 Y 쓸 수 있고 얘는 1 마이너스 Z 쓸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YZ 얘는 1 마이너스 X 얘는 ZX 1 마이너스 Y 플러스 얘는 XY 1 마이너스 Z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개하면 여기는 XY, YZ, ZX 우리가 아는 순서대로 쓰면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선생님 고쳐 교환 법칙 쓸게.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Z, 마이너스 XYZ, 마이너스 XYZ니까 마이너스 3XYZ 이렇게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다 나왔네? 이 친구가 뭐고? 5고 이 친구가 3이래요. 답은 몇입니까? 5에서 9 빼니까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죠? 1 풀었어? 괜찮아? 괜찮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와우. 이 친구 보겠습니다. 저 친구가 8이고요. A 플러스 B는 3일 때, 쟤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저기는 일단은 이 친구,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를 일단은 살펴봐야 되니까 이 친구 좀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그럼 4승은 4승끼리, 6승은 6승끼리 보이는 게 우리가 좀 더 보기 편한 구조죠. 그러면 내가 쟤를 하얀색으로 쓸까? 하얀색으로 쓰면 A 4승 마이너스 B의 4승 플러스 A의 6승 마이너스 B의 6승에 구하는 거네. 맞아요? 우리 A 4승 마이너스 B 4승 우리 어떻게 구했습니까? 얘 어떻게 구했어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우리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죠? 합차 공식 맞나요? 플러스 이 친구는 뭐가 돼요? A 3승 플러스 B의 3승 A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일단은 저 위에 있는 애랑 밑에 있는 애랑 봤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 한번 살펴봐야겠다잉. 그럼 일단 쟤 한번 애가 뭔지 한번 볼까요? 이 친구
이 친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보여? 쟤는 저 친구는 a 플러스 b가 a라고 하면 a는 a 플러스 c, a 마이너스 c 이런 구조도 보입니까? 그러면 쟤는 어떻게 돼요? 제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근데 우리 a제곱은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죠? 그리고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쓰지 말자. 잠시만. 일단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되네요. 플러스 쟤는 어떻게 돼? 얘는 이 중에 우리 하나를 마이너스를 꺼낼까? 마이너스를 꺼내면 봐봐. 저기 있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내가 마이너스를 꺼내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고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로 변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로 변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게 편하겠네. 여기는 어떻게 돼요? 쟤는 a-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됩니까? 네. 이 친구가 지금 8이다 이렇게 나온 거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c제곱 없어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8이다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그럼 a제곱 b제곱 없어지고 여기선 플러스 2ab 얘는 마이너스 2ab였는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2ab가 되니까 실제로 a 전개하면 4ab만 남을 거죠? 맞아요? 그럼 4ab에서 4 약분되니까 얘를 우리가 이쁘게 정리하면 ab는 2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럼 끝났다. 끝났죠? 우리 A 두 정보 나왔어요. 우리 A 플러스 B는 3이고요. 합과 곱은 알려줬어요. 나머지 A 구하래요. 곱셈 공식 변형이죠, 다. 오케이? 끝까지 해줘. 할 수 있겠어? 우리 이 친구는 합과 곱으로 다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나오니까 2AB 빼주면 같아지고 그죠? A는 어떻게 구해요? A는 다시 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인데 A 플러스 B는 아니까 그쵸? 그럼 A 마이너스 B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우리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그럼 N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B 네, 마이너스 2AB 나오니까 얘는 플러스 2AB 나오니까 내가 4AB를 빼줘야 같아지겠지? 그럼 A까지 한번 구해볼게. 그럼 A-B의 제곱은 뭐예요? 얘는 3이었죠? 그럼 9에서 8 빼니까 1인가요? 맞아요? 얘가 1이지. 그럼 A-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인데 그냥 1이라 쓸게요. 근데 뭐래? A가 B보다 크다는 말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라는 말이겠죠? 그치? 따라서 A-B는 1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 A-B도 1인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우리 어떻게 계산했어요? 이 친구는 A 플러스 B의 3승 그리고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걸로 우리가 구했었고 이 친구는 어떻게 구했어요? A-B의 3승 플러스 3AB의 A-B 이걸로 구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곱셈 정리 우리 이 세 정보만 알면 다 구할 수 있겠죠? 계산은 안 할게. 괜찮아? 이해돼? 이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애가 1인 거 구할 수 있니?
이 정보를 왜 줬는지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문제를 다 풀었을 때. 아, 출제자가 굳이 애들 필요 없는데 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준 이유가 이것 때문에 준 거구나 이런 것까지 끝까지 다 문제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넘어가도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문제 118번. 118번 한번 볼게요. 음. 오케이. P1x는 우리가 P1x는 x 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P2x는 뭐예요? 여기다 1 대입하면 P2가 되고 여기다 1 대입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했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돼? x 플러스 1의 3승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럼 p의 3승은 뭐겠어? p의 3승은 p의 제곱에다가 여기다 2가 들어간 거겠죠. 이해돼요? 즉 원래 이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었다는 소리야. 다시 한번 우리 p1x, 우리 p2x는 p1x 대신에 이 p1이라는 이 식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세요 이런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p3x는 p2x 플러스 2가 되잖아. 맞아? 그럼 지금 p2x 여기 이 상황에서 여기는 이 x 대신에 누굴 대입해라? 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애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얘는 x 플러스 2 플러스 1인데 그냥 선생님 이렇게 그냥 쓸게. 3승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p의 4승 x는 p3의 x 플러스 3이죠. 얘 보면. 즉, 이 p3에 있는 이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해달라는 거야. 그럼 애 대신에 x 플러스 3 넣고 애 대신에 x 플러스 3 넣고 애 대신에 x 플러스 3 넣으면 p4x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의 3승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x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의 3승 보여요 지금? 괜찮아요 이렇게? 어떤 말인지는 알겠어? 그러면 내가 p10x는 하면 어떻게 되겠어? 4면 3까지 더하고 그쵸? 2면 3이면 2까지 더하고 2면 1까지 더했으니까 여기는 x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에서 어디까지? 9까지 한 거에 3승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9까지 한 거에 제곱 플러스 여기 제곱인데 오케이 그 다음에 x 플러스 1 플러스 점점점점 플러스 9까지 한 거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점 있어요? 혹시? 다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안 되면 말해줘야 돼. 아는 척 하면 안 돼. x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 너의 x제곱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맞아요? 그럼 x제곱 개수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우리 1부터 9까지 더하면 몇이에요? 45죠. 그치? 그럼 얘는 내가 다시 쓰면 얘는 x 플러스 45의 3승 플러스 얘는 x 플러스 45의 제곱 플러스 얘는 x 플러스 45 플러스 1 이거야 지금. 그럼 x제곱 이거 전개했을 때 x제곱은 여기서 뭐 나와요? 기억나요 이거? 3번, 0번, 2번, 1번, 1번, 2번, 0번, 3번 이렇게 나온다는 거 했었죠. 그럼 x제곱 나오려면 이 친구죠. 그지? 근데 우리 앞에 이 두 개는 3을 곱한다 했었어. 이거 기억나? 그럼 얘는 뭐야?
x제곱이고 45 하나 나오는데 3 곱했으니까 얘는 45 곱하기 3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x제곱이 맞나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나와요? x제곱 하나 나오죠? 1 하나 나오죠? 그 뒤에는 x제곱 있어요? 없죠? 그럼 이게 끝이죠? 그럼 45 곱하기 3이니까 몇입니까? 135 맞나요? 그럼 얘는 13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요 136 x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했어. 실제로 문제를 이해를 하면 여기 써 있어요. p의 x 플러스 n은 p의 x에 x 대신에 x 플러스 n을 대입하여 만든 방식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넘어가도 돼요? 넘어갈게요. 우리 119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각 A는 90도고요. 그 다음에 BC는 루트 10이네. 삼각형 ABC에 대해서 AB에서 P, QS에서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되도록 잡았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PQ,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7분의 2 루트 10일 때 저기 있는 x 3승 마이너스 y 3승 값을 구해주세요. 우리 한번 볼게요. 일단 저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정보가 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볼게. x 3승 마이너스 y 3승은 어떻게 돼? 우리가 x 마이너스 y의 3승 플러스 3xy 3xy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됩니까? 맞아요? 그럼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이 친구랑 이 친구만 구하면 끝이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쟤를 어떻게 구할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대부분 이제 정사각형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걸 좀 떠올리면 좋냐면 우리 닮음을 많이 떠올리면 좋아요. 앞으로 정사각형 말이 나오면 닮음 이용해야지가 좀 보였으면 좋겠어. 오케이? 이 친구는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 우리한테 닮음을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대체적으로 한 80% 정도 나와요. 80% 정도. 그럼 여기가 90도면 여기가 만약 점이면 여기는 x겠고 맞아요? 그럼 얘는 여기가 우리 평행하니까 여기는 동의각점이고 여기는 x. 그럼 여기가 점이겠고 여기가 90도 이렇게 되겠죠? 지금 어때? 이 큰 삼각형이나 이 작은 삼각형, 작은 삼각형, 작은 삼각형이 다 뭐야? 다 닮음이야?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내가 이 7분의 2 루트 10을 사용할 수 있는 친구 누가 보입니까 일단? 여기가 7분의 2 루트 10이면 결과적으로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밑변의 비율이 7분의 2 대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7분의 2x일 거고 여기는 7분의 2y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는 7분의 5y겠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7분의 2 루트 10이고 그럼 우리 xy 구해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입니다.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닮음이죠. 그럼 우리 한번 대응변 길이의 비율로 한번 볼게. 길이의 비를 한번 써볼게. 얘 yx니까 우리 볼까요? 얘는 만약에 이 삼각형 기준에서 봤었을 때 7분의 5y 대 7분의 2 루트 10은 7분의 5y가 뭐야? 점하고 x죠. 그럼 이 삼각형에서 점하고 x는 a죠. 7분의 2 루트 10 대
우리 이 친구 7분의 2루트 12는 점 90도죠. 그럼 얘한테는 점 90도가 7분의 2x죠. 7분의 2x가 되겠죠.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니까 그래가지고 49분의 10xy는 7분의 40 이렇게 되겠네. 49분의 40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49 약분되고 10 약분되니까 xy는 4 이렇게 나오네요. 두 번째 xy는 4. 그럼 끝났죠? 다 했죠? 이 친구 어떻게 구합니까? x-y의 제곱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2xy 나오니까 플러스 2xy 하면 같아지죠? 그럼 나는 x-y를 구하려고 보니까 누가 보여? 이 친구가 보여야겠죠?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얘는 양수가 나와야 돼. x-y까지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 하면 10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애 제곱 xy가 몇이야? 4였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거의 제곱은 2니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애가 양수라고 했죠? 얘가 양수니까 여기가 지금 x-y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너는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루트 2 대입하면 되고 4 대입하고 루트 2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괜찮아요? 아니 뭐 이 친구랑 해도 돼요. 뭐 이 친구랑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이 세 개 중에 두 개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나올 거야. 닮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닮음비를 이용해서 내가 XY 구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20번 보겠습니다. 2. 여기 A-1이고요. 여기 A-1, 여기도 A-1, 즉 얘가 지금 같고요. 그리고 2A인 지름이네요. 얘가 2A네요. 그랬을 때 나한테 뭐 구해달라? A 3승 마이너스 A 3승분의 1을 구해주세요. 그럼 얘는 뭐예요? 우리가 A 마이너스 A분의 1에 3승 플러스 3A 마이너스 A분의 1 기억나시죠? 얘가 만약에 S라고 우리가 치환하면 S 3승 플러스 3S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A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 여기까지 됐나요? 보겠습니다. 보자. 선생님은 딱 얘를 보자마자 일단 딱 떠오르는 건 뭐야? 대부분 원이랑 이렇게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 딱 찍혀 있는 도형을 딱 보잖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내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외심은 항상 어디에 있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 중점에 있었지. 그러니까 이런 게 떠올라야 돼. 얘도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이런 원이 보이죠? 맞아? 즉 여기가 90도인 게 보여야 돼. 혹은 내가 이렇게 그었을 때 얘를 이렇게 그었을 때도 얘가 90도인 게 보여야 돼.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게 다 어때? 여기 다 반지름이죠. A. 그쵸? 그럼 여기서 재밌는 사실. 애가 지금 같은 현의 길이를 갖고 있네? 우리 부채꼴에서 같은 현의 길이를 갖고 있으면 중심각도 같죠? 그래서 애가 같죠? 근데 애도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네? 우리 이등변 삼각형에서 각 이등분선에 내리면 뭐가 돼? 수직 이등분선이 되지? 그래서 여기가 수직인 거야? 이해돼?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야. 근데 보니까 얘는 공통이고 각 같고 중심각 같고 A 같죠? 두 변각 끼인 각이 같죠? 즉 SA, S 합동이죠, 둘이.
그래서 애가 이 밑변의 길이가 같음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 애가 수직이등분선이다 라고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지금? 괜찮아? 네. 그럼 지금 끝났지? 끝났어. 이 친구가 지금 8이고요. 그럼 여기가 지금 1대 2네. 그럼 여기도 1대 2니까 여기 4죠.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A인데 A에서 4 뺐으니까 여기는 A-4네. 오케이? 그럼 우리 애만 볼게요. 애만 보자. 이 친구를 보면 어차피 이거의 제곱은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거고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거죠. 피타고라스를 봤었을 때. 네. 맞아? 그럼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거다. 즉 A-1의 제곱에서 A-4의 제곱을 뺀 거와 누가 같아요? A의 제곱에서 A의 제곱 뺀 거랑 같죠. 그럼 쟤는 A잖아. A 제곱에서 4의 제곱을 뺀 거랑 같죠. 네. 맞나요? 네. 내가 왜 이 판단을 했을까? 선생님이. 이 판단한 기준은 우리가 A-A분의 1이 만약에 지금 어떤 네모나는 값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나는 우리 양변에 A를 곱하면 지금 A는 양수잖아. 그럼 A제곱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네모 A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 이런 꼴이 나오길 바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2차식을 만들어야지가 이제 머릿속에서 떠오른 거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 2차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피타고라스죠. 그지?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쓰려고 이 식을 내가 찾은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 첫 번째 전개 과정이 뭐야? 딱 문제를 딱 봤었을 때, 원 위에 있는데, 원 위에 임의의 점이 찍혀있네, 지름하고. 그러면 무조건 외곽은, 직각삼각형의 외곽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는 걸 분명히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첫 번째. 그리고 내가 이제 당연히 반지름으로서 그어보겠죠. 그치? 그리고 당연히 이등변이니까 당연히 활용되는 선이 이 선이 보여야 되는 거야. 내가 직각삼각형도 이용을 해야 되고 이등변 삼각형도 이용을 해야 돼. 변이 같다고 굳이 나한테 주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지금 이 선이 다 보여야 되는 거야, 지금 활용이. 그랬을 때 이 선에 대한 거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아, 현의 길이가 같음을 주어졌기 때문에 중심각이 같고 애도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의 중심 각의 이등분선은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중학교 때 그래서 여기가 90도구나까지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보는 동시에 닮음이 보여야 하며 그죠? 이런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내가 애를 봤었을 때 애 보면 이게 떠오르고 2차식이 어떤 걸로 사용을 해야 되지? 피타고라스가 떠올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겁니다. 사고 과정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심화반까지 가면 이런 문제를 계속 풀게 되면 계속 저 보고 있는 거야. 출제자의 의도를 계속 파악을 하는 거지. 그런 훈련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이거 답 내는 거야. 뭐 이거 일단 답을 끝까지 내볼까? 그러면 어떻게 돼? a제곱에서 a제곱 빼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a인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a가 되겠죠? 얘는 6a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16인데 마이너스 16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5인가요? 는 a제곱 마이너스 16이죠. 그러면 우리 좌변으로 다 모으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6a 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은 0 나오죠? 그럼 이게 보입니까 지금? 오케이? 그럼 얘는 양변에 a로 나눠주면 왜? a는 0이 아니니까. 그래서 a-6 마이너스 a분의 1은 0. 즉 a-a분의 1이 6인 거 알 수 있음. 됐나요? 끝났죠? 여기다가 6만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 수학을 진짜 잘하고 싶잖아 내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진짜 모르는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절대 해답지를 보면 안 돼.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가능하면 선생님이 가장 좀 오래 고민했던 문제 한 3일 정도 걸렸어. 옛날에 선생님 수학 문제 풀 때 해답지는 있어. 근데 난 그걸 안 보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계속 고민하는 그 과정이 실제로 엄청나게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방법 중에 하나야.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 이 해답지 보고 싶은 그 욕구를 참는 것도 엄청 어렵고, 그 실제로 애를 딱 내가 맞췄을 때 그 쾌락을 딱 느끼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학 실력이 엄청 높아졌어. 왜냐면 내가 애를 풀려고, 만약에 애를 내가 고민했다 쳐,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할 거 아니야. 그러면 피타고라스도 써보고, 별짓 다 해보는 거야. 내 머릿속으로 혹은 풀면서. 이게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3일이 걸리든 해보는 거야. 근데 그게 딱 풀렸어. 그게 출제된 의도가 이제 싹 보여. 그럼 이제 수학 실력이 올라가. 이게 최상급이 되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하면서 지금 논리를 보면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죠, 보면. 그게 중요해. 왜 출제자가 이런 거 왜 다 썼을까? 이것까지 끝까지 다 보는 게 공부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 본책 들어가면 되나요? 본책. 114번. 114번이요? 114번. 백십사 번. 얘는 완전 땡큐인데,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다 안 됐어? 1번, 2번, 3번. 단계가? 아니면, 한번 해볼까? 그냥? 어. 왜? 우리 M의 5승 플러스 N의 5승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M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 M의 3승 플러스 N의 3승. 이걸 해야 5승이 나와. 근데 이걸 전개했을 때 N제곱 N3승, N제곱 M3승이 나오니까 N제곱 N제곱은 공통으로 갖고 있고 N 플러스 M이라는 애가 전개하면 나오니까 빼줘야 애가 나오겠죠? 일단 이 식이 떠올라야 돼. 오케이? 그럼 내가 필요한 정보가 뭘까? 선생님 이거 말했어요. n제곱 n제곱 처음 보는데요? 이러면 안 돼. n은 nm의 전체 제곱이에요. 그치? 그럼 나는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뭐야? 합과 곱이 필요하고, 그럼 내가 합과 곱을 알면 결과적으로 애도 우리 구할 수 있었죠? m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2mn이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나올 거고, 이 친구는 우리 어떻게 구했어? n 플러스 n의 3승 마이너스 3 mn의 n 플러스 m 이렇게 구했었죠? 그럼 나는 얘만 알면 끝인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 n 플러스 m, 얘만 구해봅시다. 답은 내면 끝이니까 이거는. 얘 어떻게 구해요? n 플러스 n. 해보니까 어떻게 돼? 얘는 n 플러스 n은요. 얘랑 더했다며. 그쵸? 그럼 얘는 a 플러스 b. 우리 동류함끼리 계산하면 a하고 b하고 x 플러스 a 플러스 by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1이고 얘도 1이니까 n은 x 플러스 y네요. 괜찮나요? 우리 mn 하면 어떻게 돼? m하고 n 곱하면 a하고 a 곱한 거죠? a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면 우리 x제곱 x 상수 이렇게 나오겠죠? x 상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들이 곱하니까 ab x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뭐 나옵니까? 여기 xy 잠시만 x제곱
xy, y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xy의 개수는 뭡니까? 이렇게 곱하면 a제곱, 이렇게 하면 b제곱 이렇게 나오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y제곱은 ab 이렇게 나오겠죠? 맞네? 그럼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파란색 잘 안 보이네. AB는 우리가 지금 1이고요. 얘는 1이고요. 얘는 몇이죠? 우리 A 아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할 수 있죠?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1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N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N은 AB는 1이죠? 그러니까 우리 M 곱하기 N은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됩니까? 그럼 N은 뭐예요? 우리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Y죠? 그럼 N은 우리가 다시 고치면 어떻게 돼? 곱셈공식 정리로 고치면 우리 제 아는 정보로 플러스랑 A 있으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N은 플러스 2XY 나오니까 마이너스 3XY 하면 똑같아지나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1이고 얘도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 되죠? 그러니까 N은 4겠죠? 그래서 이 M에는 4고 N은 X 플러스 Y니까 N은 1이고 그럼 실제로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죠. 이해돼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넘어가도 돼? 오케이. 꼭 해봐야 돼. 꼼꼼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은 특히 공통수학 1, 2는 수능 간접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꼭 해주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배수랑 미적 1 이쪽이 다 공통수학 1, 2랑 관련이 있어. 그거에 그냥 확장판이라고 보면 돼. 우리 고등학교 들어와도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죠? 결과적으로 우리 중등수학 하는 거의 심화 버전이지 그냥. 똑같아. 배수랑 미적원이 뭔가 새로운 게 아니야. 결국 공통수학 1에서 지금 우리 배우는 거,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거 그냥 확장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꼼꼼하게 해주면 배수랑 미적원, 실제 수능 출제 범위가 수월하게 우리가 끝낼 수 있어요. 알겠죠? 항상 꼼꼼하게 해줘야 돼. 선생님이 플러스가 이해됐음. 내가 직접 풀면 또 다를 수 있어. 내가 했는데 안 됐어? 그럼 다음 시간이든 우리 테스트 보는 시간이든 테스트보다 더 중요하니까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찾아서 해줘요. 알겠죠? 나쁜 사람 아니니까. 오케이. 우리 몇 페이지죠? 36쪽이요? 여기 말고 우리 숙제 일단. 뭐 여기서부터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 전혀 질문 있나요?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요? 여기 질문 있어요? 있어? 여기 3번 뭐 틀렸던데? 이렇게 보자마자 2의 10승 마이너스 보이죠? 2의 10승 1024니까 1023 이렇게 1번 넘어가시면 되죠.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숙제했어? 있는지 몰랐어? 여기는 있었는데요. 당장 안 풀었어? 그럼 오늘 진도를 좀 많이 들 나갈 테니까 다음 수업 시간까지 꼭 다 해서 와요. 알겠죠? 많이 바쁘지? 많이 바쁘지? 영어도 해야 되고 뭐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그쵸? 아프면 안 돼. 알겠지? 다들 특히 시험 때 요즘 날씨 많이 추워져서 감기 조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질문 있어요? 여기 질문 있어요? 효준아? 없어? 여기는 있어요? 몇 번? 19번? 오케이. 가봅시다.
따라라란. 어차피 이거 숙제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렇게 호 A, B에 어떤 점 위에 P를 딱 찍고 나서 수선일발을 딱 그었대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반원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을 때 와우 누구? 여기 이렇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S1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 PD, L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 뭐 이런 반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런 반원의 넓이를 S2라고 한대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랬을 때 나한테 S1-S2는 2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AQ, QB 이 친구를 내가 8루트 3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를 X라고 놓고 여기를 내가 Y라고 놓을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그럼 이 친구는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됩니까? 이 친구. 어떻게 쓰면 돼요? AQ가 X니까, Y니까 X-Y는 8루트 3이고요. 이렇게 나왔어. 그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애는 누구예요? X 플러스 Y네? 그쵸? X 플러스 Y만 구해주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서 뭐 XY나 뭐 이런 게 튀어나오겠죠? 그럼 일단 S1부터 구해볼게요. 우리 S1은 어떻게 구해? 이 전체 넓이에서 여기 있는 거 뿅, 여기 있는 거 뿅 빼면 S1 나오네? 맞아요? 그럼 일단 S1부터 구해볼게요. 우리 S1은요. 일단 얘는 전체 길이가 X 플러스 Y니까 반지름은 2분의 X 플러스 Y죠? 그거의 제곱파이. 얘가 지금 우리가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줘야겠죠? 그럼 애가 이 넓이가 나오겠죠? 전체 큰 넓이. 지름이 x 플러스 y니까 반지름은 2분의 x 플러스 y죠. 맞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반원의 넓이가 나오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한 다음에 2분의 1로 나누면 지금 이 큰 넓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넓이 뺄게요. 저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빼기 2. 일단 이 넓이부터 뺄게요. 얘는 지름이 x니까 2분의 x의 제곱파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이 친구는 플러스. 지금 빼기니까 얘들이 합한 걸 뺄 거예요. 그럼 얘는 y니까 2분의 y의 제곱파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 암산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일단은 여기서 뭐 나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 나오죠? 그럼 여기서 x제곱하고 y제곱 빼죠? 그럼 여기서 뭐 나와요? 2xy만 남죠? 그럼 2xy만 남고요. 분모는 다 뭡니까? 4, 4, 4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4도 통분이 됩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이 파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뭐라고? 88. 그쵸? 428. 그쵸? 8이죠? 애가 지금 뭐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2파이다, 뭐라고 그래. 애가 지금 S1이에요? 예. S2는 뭐예요, S2는? 애 S2가 이 친구죠? 우리 이거 기억나요? 해밀턴 정리 기억나십니까? 해밀턴 정리. 우리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인데. 우리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 내가 여기서 수선해발 딱 내렸을 때 내가 만약 여기 A, 여기가 B, 여기가 C 라고 하고 여기를 내가 X, Y, 여기를 내가 H라고 둔다면 기억나세요? 여기 공식 몇 개 나옵니까? 일단 첫 번째 A제곱은 CX 이거 기억나세요? X제곱은 CX A지. 그리고 A제곱은 CX 그리고 B제곱은 CY 그리고 H제곱은 XY 그리고 A랑 B 곱한 거나 밑변 곱하기 높이나 밑변 곱하기 높이나 똑같으니까 A, B는
CH 해서 이렇게 우리가 4개는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용될 식은 누구겠어? 왜 없어졌어? 잠시만. 일로 왔지? 깜짝 놀랐. 그럼 n 뭐예요? xy죠. 왜? 아까 말했잖아. 그치? 외심은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으니까 여기가 90도죠. 그러면 아까 그 그림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은 즉 PQ의 제곱은 뭐예요? XY죠. XY야? 근데 내가 실제로 얘 반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이거의 제곱이 지금 내가 C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 제곱은 C제곱이 XY잖아. 근데 얘 반지름은 2분의 C죠. 그러면 얘 제곱파이 한 다음에 그죠?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저 파란색 반원의 넓이 S2가 나오지? 맞아요? 그럼 얘는 몇이야? 얘도 8분의 C제곱파인데 C제곱은 XY니까 XY 파이 이렇게 쓴 거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는요, S2는 8분의 XY 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서 이거 뺐더니 즉 S2, S1-S2는 8분의 2 EX파이, EXY에서 XY를 뺀 파이가 우리가 2파이가 나왔으니 파이 약분되고 N은 8분의 1이죠? 8분의 1 XY 그럼 XY는 몇이야? 16이 나옵니까? 끝났지? XY 16 나왔고 이 친구 나왔고 이 친구 구하래요.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의 제곱은 x-y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2xy니까 4xy 더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8루트 3의 제곱이니까 64 곱하기 3 몇이야? 192 플러스 16 곱하기 4 64인가요? 얘 다음 몇이죠? 256이죠? 우리 어떤 수의 제곱이 256이에요? 16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16입니다. x 플러스 y는 16. 답 16 이렇게 되겠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야? 뭐 계산이야 뭐 많았지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미지수화 시키는 거. 그리고 이런 점 보이면 항상 외심 빗변의 중점이 있다는 거 무조건 이용하셔야 되고 오예?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문제 시키는 대로 그냥 식 쓰면 끝나는 문제 오케이?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숙제 못한 사람은 다 해오시고 이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우리 항등식과 방정식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그걸 한번 볼게요. 우리 식은 식의 분류를 한번 선생님 써볼게. 이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식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 우리 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등식이랑 부등식으로 나뉘어요. 오케이. 등식은 등호가 사용된 식이고요. 부등식은 우리 알다시피 부등호가 사용된 식을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등식은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방정식이랑 항등식이 나옵니다. 등호가 사용된 식이 저 두 개가 나오는데 방정식은 어떤 게 방정식이었어? 내가 미지수 값에 따라서
그 등식이 참이 되거나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했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어떤 특정한 x값을 넣었을 때 실제 그 값이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데 그때 참이 되는 게 유의미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 참이 되는 x값을 닉네임을 붙여줘서 해 또는 근이라고 닉네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해를 구하세요, 근을 구하세요. 이 내용이 이 미지수 값에 따라서 어떨 때는 참이 되고 거짓이 되는데 도대체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죠? 걔가 이제 방정식이야. 항등식은 뭐냐면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 그래서 항등식인 거야. 줄여서. 오케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 가장 간단한 예로는 0x는 0 이런 거. 우리 1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였죠? 한 개. 그 수많은 수 중에서 그 등식을 만족하는 게 한 개였단 말이에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두 개 찾았잖아. 우리 맨날 해, 근. 그쵸? 그 세상에 존재하는 리얼 넘버 숫자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 중에서 딱 두 개만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항등식은 뭐다? 그 모든 수를 다 넣더라도 항상 등식에 성립하는 식. 제가 이제 항등식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부등식은 또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조건부등식. 이 조건부등식은 방정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우리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했었죠. 즉 x값에 따라서 그 부등식이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 되는 게 유의미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치? 그래서 x는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성립합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거짓이 됩니다. 해서 우리 근이라는 걸 얘를 써줬잖아. 그치? 즉 조건부등식은 방정식이랑 똑같은 개념. 부등식계에서. 오케이? 그리고 얘는 절대부등식이라는 것도 있어. 이 절대부등식은 내가 x에다가 뭘 넣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부등식이 성립하는 식. 예를 들어 0x는 1보다 작다 이런 1보다 작다 이런 거. 내가 x에다가 뭘 넣든 간에 상관없이 다 성립하죠.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이라는 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항등식.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이라는 걸 우리가 써 있었을 때 내가 얘가 방정식인지 그럼 내가 얘가 항등식인지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거는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다 이거야. 첫 번째, 만약에 문제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아, 얘는 방정식 문제가 아니라 항등식 문제로서 내가 배운 항등식 개념을 이용을 해야지 이게 떠올라야 돼. 오케이? 그거 한번 볼까요? 우리 x가 몇 개 있다고 했어? 항등식은? 무수히 많다고 했죠. 우리가 배웠던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한 개 또는 두 개 이거밖에 없었어. 근데 여기 봐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일맥상통하죠? 항등식이랑. x값에 어떤 모든 걸 다 대입해도 성립을 한다는 거야. 오케이? 혹은 임의의 x에 대한 내가 임의의 x값을 막 대입을 하더라도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야. x값에 관계없이 즉 내가 x에다가 어떤 값을 넣든지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어떤 x값에 대하여도 내가 어떤 x를 대입을 하여도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즉 내가 이 표현이 나왔을 때 아,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지금 설명할 항등식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 외워주셔야 돼. 근데 외울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냥 외울 필요는 없죠. 그치? 그래서 내가 문제를 읽을 때 정확하게 정독을 하고 읽어야 되고 그 정독을 했었을 때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가 애가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넘어갈게요. 오케이, 이제 항등식 한번 볼게요. 항등식. 여기 이제 많은 이제 뭐 성질이 있는데 사실 이 성질은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건데 그럼 이 성질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 선생님이 설명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게 실제로 문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설명을 할게요. 일단 항등식은 결과적으로는 좌변과 우변이 같은 등식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뭐 곱셈 공식,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서 곱셈 공식 우리 한번 써볼까? 뭐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 내가 x하고 y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좌변과 우변이 항상 어때? 값이 같겠지. 네.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이 아니지. 무슨 말인지 얘가? 내가 x, y에 모든 x, y를 넣더라도 x 값에 관계없이 이미 x, y 대하여도 내가 또 뭐 있었어? 하나. 총 네 가지 표현이 있었죠? 네 가지 표현 뭐 했었어? 모든 x, y에 대하여 혹은 이미 x, y에 대하여 그 다음에 x, y 값에 관계없이 또 어떤 x, y를 넣더라도 어떤 x, y에 관계없이 대해서라도 어떤 x, y에 대해서라도 그쵸? 그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얘 항등식 문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곱셈 공식이 우리가 지금까지 항등식이었어. 그래서 선생님 아까 맨날 풀 때 뭐 항등식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곱셈 공식도 있었고 우리 검산식 했었죠? 우리 방금 했던 내용들이 다 검산식 내용이었죠? 그치? 어떤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그럼 좌변과 우변에 어떤 똑같은 수를 넣더라도 이미 좌변과 우변은 똑같은 등식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그 네 가지 표현에 의해서 상관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입니다 라고 했던 이런 내용들이 누구까지도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인수분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항등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우리 여기는 1, 2, 3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실제로 다가오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어떤 ax 플러스 b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즉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떤 식이 주어질 거야, 등식이 주어졌는데 내가 그 등식을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볼게. 그런데 혹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 1차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을 보는데 복잡해 보지만 1차식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아까 그 네 가지 표현이 나와요. 내가 항등식이면 보여줘. 그러면 나는 그 식을 내가 x에 대한 항등식이지 지금. 그러면 x가 있는 거와 x가 없는 걸로 묶어서 이렇게 써달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야, 그럼 봐봐. 지금 여기 개념에서는 우리가 그냥 개념이니까 스펠링 A, B로 나타냈지만 실제로 이 A하고 B에 들어갈 게 다항식이라고. 선생님 하는 말 이해가요? 그랬을 때 만약에 문제에서 이 문제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라는 표현이 주어지면 그 네 가지 표현 뭐 있어요? 모든 X에 대하여 어떠한 X값에 대해서 임의의 X값에 대해서도 X값에 관계없이 어떤 X에 대해서도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이 나오면 X에 대한 항등식이네? 하면 X가 있는 거와 X가 없는 걸로 이렇게 묶어야 된다는 거야. 개념적으로 이해됐어요? 왜냐면 X값에 관계없이 얘가 는 0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X에다 뭘 넣었을 때 여기 있는 수가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애가 0이어야 되고 애가 0이어야 됩니다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쪽이 나온 거야. 이해돼요? 지금 선생님 이해됐어요? 어떤 다항식이 나왔는데 등식이 쓰이는 어떤 다항식이 나왔어? 걔가 어떤 네 가지 표현에 의해서 x에 대한 항등식이네? 근데 그 다항식을 보니까 걔가 1차식이야? 그러면 x가 있는 것끼리 묶고 x가 없는 것끼리 묶어서 실제로 네가 0이고 네가 0이어야만 실제로 0이 돼요. 뭐가? x값에 관계없이. x에다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1억을 넣든 0을 곱하면 0이 되니까.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근데 두 번째 내용이 뭐야?
이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 곱셈 정리처럼 내가 좌변과 우변이 항상 등식이 같을 때 항등식이라고 얘기했죠.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을 때. 그러면 내가 좌변하고 우변을 전개할 건 전개하고 해서 이쁘게 내가 내림차순 정리를 했었을 때 이 개수 길이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에요, 얘가. 이해됐어요? 이 첫 번째 의미를 알겠나요? 이렇게 공부하면 이상하다.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 실패라니까? ax 플러스 b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야? a는 0이고 b는 0이면 그냥 0이네? 하고 그냥 넘어가고,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 그렇게 해, 대부분. 당연히 ax 플러스 b랑 a 플러스 x 플러스 b 프라임이 같으면 당연히 x의 개수는 같겠고 b의 개수는 같겠네? 같겠네? 그냥 넘어간다니까? 근데 실제로 여기 항등식에서의 개념은 그게 아니야. 만약에 애가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도 묶어주고 없는 거 이렇게 묶어줘서 네가 0이고 네가 0이에요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야.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좌변과 우변이 정해져 있는 어떤 식이 있다고 하면 얘는 내가 이쁘게 정리를 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개수끼리 비교를 해주세요. 왜냐면 항등식이라는 것은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2차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2차 시기를 봤는데 내가 x에 대한 항등식 똑같이 네 가지 표현이 나왔다고 봤으면 내가 x제곱은 x제곱끼리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정리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게 0이고 여기 있는 게 0이고 여기 있는 게 0이어야 합니다. 왜? x 값에 관계없이 x가 내가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마이너스 100을 넣든 그 값은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0, 0, 0이어야 된다는 거야. 개수가.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혹은 2차식이어도 만약에 좌변과 우변이 우리 2차식 이런 거 있었을 때 실제로 내가 여기 막 미지수가 막 정해져 있어 들어갈 거 아니야. 막 A, B 이런 거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그 A, B 값 구해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실제로 이쁘게 둘 다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각자의 개수가 동일해야지만 우리가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 즉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 나오기 때문에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라는 걸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XY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도 나와. 방금 이런 것처럼 XY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처럼 나와도 똑같아. X가 있는 건 X가 있는 것끼리, Y가 있는 건 Y가 있는 것끼리, XY가 없는 건 XY가 없는 것끼리 싹 모아서 여기 있는 건 스펠링 A, B, C가 아니라 다항식이야. 다항식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그랬을 때 X하고 Y에 내가 무슨 값을 넣더라도 상관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려면 즉 x하고 y랑 곱하는 그 값이 0이어야 하며 그리고 이 값이 0이어야지만 는 0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됐어요? 개념이 어떤 건지는 이해됐어요? 문제를 풀면 좀 더 이해가 갈 거야. 만약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식이 있다면 내가 전개를 이쁘게 내림차순 정리해서 개수끼리 비교했을 때 같아야지만 즉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지만 항등식입니다. 라는 개념 때문에 개수끼리는 같아야 됩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럼 봐봐. 사실 그냥 여기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 야, 이 친구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져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처음이니까 애가 이쁘게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써주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저런 표현을 써준다? 안 써준다. 애 대신에 어떤 거 써준다? 아까 그 네 가지 표현을 써준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그 네 가지 표현을 봤을 때 내가 얘가 항등식이구나. 그러면 와우! 너가 는 0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값에 관계없이 이 x값에 관계없이 0이 나오려면 애가 그 곱하는 값이 0이 돼야지만 실제로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항등식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a는 몇이었단 소리야? a는 마이너스 2여야 되죠. 얘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여야 되죠. a는 마이너스 2, b는 3,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상수항도 0이 돼야지 x에다 뭘 넣든 간 상관없이 0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c는 2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뭐야? 아까 그 네 가지 표현이죠.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어떤 실수 xy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 xy 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는 xy에 대한 항등식이네? 그럼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이니까
당연히 x끼리 개수도 같고 y끼리 개수도 같고 상수항의 개수가 같아야지 저변과 우변이 항상 같아서 x, y의 어떤 값이 같더라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겠네? 이렇게 내가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여기 a는 뭐겠어? a랑 같아야 되니까 a는 3, b는 마이너스 2, c는 1이 되겠죠. 쉽죠? 괜찮지? 넘어가 되니?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럼 봐봐. 첫 번째, 야, 주어진 등식에 이미 x에 대하여 라고 나왔어. 그럼 나는 뭐로 한다? x로 묶는다. 내가 식이 꼴랑꼴랑꼴랑 나왔는데 걔가 이미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은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네? 그러면 x가 있는 거와 x가 없는 것을 묶어서 는 0이라고 써주자. 이게 개념적으로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x가 있는 건 누구예요? 불러볼까? 여기 x 있는 거 뭐야? 소리야? a 또 마이너스 k 또 있나요? 없죠. 여기는 a 플러스 k 플러스 2죠. 맞아요? 그럼 내가 실제로 풀어보면 어떻게 돼? a는 k여야지만 얘가 0이 나와야 되니까 얘도 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뭐 2k 플러스 2는 0이죠? a가 k니까 그러니까 k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1. 그럼 a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K 값은 둘 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두 번째 봐봐.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왔어, 문제가? K 값에 관계없이 이제 미지수가 X가 아니라 누구야? K로 바뀌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K 값에 관계없어야 되니까 K가 있는 거와 K가 없는 것을 묶어서 는 0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야지 내가 K 값에 관계없이 K에 무엇을 넣더라도 0이랑 곱했을 때 0이 나와야 되고 얘도 0이어야지만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야지 내가 K에다가 1억을 넣든, 뭐, 1000을 넣든, 123을 넣든, 상관없이 항상 이게 성립하겠죠. 즉, K 값에 관계없이, 그럼 K가 있는 거 누구죠?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됩니까? 플러스 1. 그리고 없는 건 누굽니까? AX. 그리고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X는 1이고요. 1이니까 2A 플러스 2는 뭐예요? 0이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겠죠. 이런 식으로. 항등식에 대한 개념 이해했어요? 아까 방금 선생님 맨 처음에 설명했던 개념.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표현이 있어야지만, 얘가 항등식 문제네, 방정식 문제네, 이걸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것 때문에? 그 네 가지 표현 때문에. 우리 9-1번 한번 볼게요. 그럼 9-1, 2번 한번 풀어볼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만약 9-2번 같은 거.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n, xy에 대한 항등식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식을 x가 있는 거와 y가 있는 거와 없는 거는 0 이렇게 써놓고 xy에 따라서 상관없이 성립해야 되니까 얘가 0이 돼야지만 등식이 항상 성립해요 라고 풀면 되겠지. 그래서 9-1번, 9-2번 풀고 채점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모르면 질문.
다 했나요? 우리 한번 9-1번부터 천천히 한번 다시 볼게요. 이미의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여기 있는 식을 내가 x가 있는 거와 x가 없는 걸로 나타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x에다가 내가 무엇을 넣든 상관없으려면 네가 0이어야 되고 그쵸? 0하고 무엇을 곱해도 항상 0이니까 그리고 애가 0이어야지만 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 x가 있는 거 한번 찾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a, x, bx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쓴 거 이해됩니까? 그리고 없는 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식이 뭐예요? a는 b, 그죠? a는 b, 맞아요? 그리고 n은 뭐예요? a는 b니까 2a-2는 0, 즉 따라서 a는 1, 그럼 b도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b는 1입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거 우리 x가 있는 건 누굽니까? a,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b, 그리고 여기는 여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x가 있는 것끼리 y 있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3b, 그리고 1 넘어오면 플러스 5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없는 거는 a, 그리고 마이너스 b, 그리고 마이너스 c,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a, b 값 나올 거고 a, b 대입하면 c 나오겠죠? 우리 연립방정식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 한번 해볼게. 는 0이니까 는 3 이렇게 써도 되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2 곱한 다음에 가감법 이용해서 a, b 값 구해서 값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 대입하고 c 나오겠죠? 괜찮아? 넘어가도 돼요? 만약에 오늘 지금 시간 안에 못했으면 숙제로 추가로 그냥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뭐다 써있어? 미정계수법. 우리 미정계수법은 뭐냐면, 야, 항등식 중에서, 이게 다 한자야. 이 미자가 안일미, 정할정, 개수가 정해지지 않는 것을 구하는 방법이야. 즉, 우리가 어떤 다항식이 있었을 때, 개수가 미지수로 써있어. 그럼 그 개수가 뭔지가 궁금한 거야. 그 개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정, 정해지지 않은 그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미정계수법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좌변하고 우변이 같기 때문에 둘 다 좌변, 우변, 내림차순 쫙 정리를 하면 그쵸? 개수끼리는 분명히 같겠죠. x제곱은 x제곱끼리, x는 x끼리, y는 y끼리, xy는 xy끼리 같겠죠? 그래서 개수비교법. 두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항등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값을 넣더라도 상관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내가 임의의 숫자를 대입을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게 수치대입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고민을 해야겠지? 그러면 어떤 문제는 개수비교법으로 풀고 어떤 문제는 수치대입법으로 풀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야. 어떤 문제든 두 가지 방법으로는 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푸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절약되거나 노가다를 띄거나 그 차이일 뿐인 거야. 일단 첫 번째, 우리 수치대입법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이쪽 다 풀 때 동안 이 수치대입법이 거의 95%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뭐로 푼다? 수치대입법으로 푼다. 개수비교법은 한 5%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풉니다. 그럼 선생, 그럼 개수비교법은 언제 쓰고 수치대입법은 언제 써? 라고 했었을 때, 아까 우리 개수비교법은 뭐라고 그랬어? 좌변도 내림차순 정리, 우변도 내림차순 정리해서 개수끼리 비교하는 거지. 이 말 뜻이 뭐야? 전개가 편할 때, 내가 전개가 빨리 할 수 있을 때, 전개가 편할 때,
즉 식이 간단할 때야. 식이 간단할 때. 근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문제가 대부분 식이 간단해? 안 간단하지. 이제 복잡스럽게 생겼잖아. 그치? 그래서 대부분 이용을 안 한다. 개념 설명할 때만 대부분 쓰고 실제 문제 풀 땐 다 못 푼다. 수치대입법을 푼다. 이게 아닌 건 다 수치대입법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건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쭉 내려가서 어떤 등식이 있는데요. 애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근데 보니까 여기 있는 개수들이 다 뭐야? 정해지지 않았네? 미정 개수네? 그럼 쟤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쵸? 그 두 가지가 뭐였어요? 개수를 비교하거나 내가 어떤 임의의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당연히 개념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 x가 있는 애, x가 없는 애는 0이다. 일단 이렇게 판단이 들어야겠죠? 그럼 얘는 x 있는 건 뭐예요? a B.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여기는 마이너스 1 하나 있고 여기는 플러스 5 이렇게 하나 있겠죠? 얘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푼 거지. 결국 뭐 하면 돼 얘네들이?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애가 0이거나 애가 0이면 돼요. 이런 방법도 있고 두 번째, 애를 뭐 한다 그냥? 전개한다. 전개하면 어떻게 돼? ax 플러스 bx니까 a 플러스 bx 이렇게 됩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x 마이너스 5죠. 아하! 그럼 어차피 얘가 항등식이라는 건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너는 몇이고 1이고 너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겠군. 이렇게 해서 푸는 게 개수비교법.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방법. 내가 여기 x에다가 임의의 숫자를 넣어서 저 a, b를 빨리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 잘 넣어야겠지. 그렇지? 내가 이 a를 구하고 싶어. 아니, 내 얘네들을 구하고 싶어. 그럼 대부분 x는 어디서 넣냐면 애가 0이 되는 값들을 위주로 살펴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내가 x에다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어차피 애 항등식이니까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임의의 숫자를 넣을 건데 아무 숫자만 넣는 게 아니라 100, 99 이런 거 넣는 게 아니라 항상 여기가 0이 되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x에다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a 없어지고 b에 3b는 이렇게 되죠.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바로 나오지. 이해돼요? 혹은 누구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a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6 그러니까 a는 2 이렇게 바로 나오죠. 어떤지 알겠어? 그럼 우리가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겠네. 첫 번째, 우리가 개념대로 푸는 방법. 내가 전개가 지금 얘는 편하잖아, 전개하기가. 쉬우니까, 식이. 그래서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 좌변과 우변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같아야 돼요. 세 번째 뭐야? 수치대입법. 내가 임의의 숫자를 넣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는 게 항등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정의이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우리가 어떤 수치를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그 수치는 아무 숫자만 다시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잘 넣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2. 어떤 등식이 있는데 방정식이야 뭐야 하다가 보니까 x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을 본 거야. 그럼 이거다?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그럼 애를 보니까 이 개수들이 다 뭐야? 정해지지 않은 미정개수네. 그럼 나는 미정개수법은 두 가지가 보여야 되고 수치대입법 또는 개수비교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어때? 전개하기가 좀 거북스럽죠? 그치? 그럴 때 뭐 쓴다? 수치대입법을 쓰면 좋다. 오케이? 그럼 얘는 딱 보니까 어떤 거 대입하고 싶어? 0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1 같은 거 대입을 해버리면 되겠지. 왜? 미지수 몇 개니까? 3개니까. ABC 3개잖아. 그러니까 3개 정도 넣어줘야겠지. 오케이? 우리 아까 전거 뭐야? 미지수 몇 개였어? A, B 2개였죠? 우리 몇 개 넣었었어? 2개 넣었었지? 어떤 개념인지 이해 가시죠? 얘는 3개니까 3개 넣는 겁니다.
0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죠. 그럼 0만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0, 0 넣으니까 마이너스 2c 이렇게 나옵니까?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그럼 여기다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나옵니까? 이렇게 되죠. 따라서 c는 1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2 대입해볼까? 1 대입해볼까?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1 대입하니까 얘 없어지고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은 여기다 1 대입하니까 1 대입하니까 3의 2만 남죠? 여기는 없어지죠? 1 대입하면 괜찮아요? 여기다 1 대입하면 1은 곱하다만 하니까 3의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는 몇이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좌변은 뭐가 나와요? 8에서 마이너스 2니까 6, 14에서 2 빼니까 2, 12 이렇게 나오죠? 12는 우리 마이너스 2 대입하면 A 없어지고 A 없어지죠? 그럼 얘만 남죠?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면 6B 이렇게 나오죠? 그치? 6B. 그러니까 B는 2 해서 우리가 A, B, C 값 구하니까 우리 A, B, C는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혹은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다 전개를 합니다. 다 전개를 해서 x제곱은 2고요. x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2예요. 한 다음에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뭐가 편해? 수치 대입법이 편합니다. 실제 전개하면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애가 2고요. 애가 마이너스 3이고요. 애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C값 구하고 대입하고 A 플러스 B에 대한 A하고 B에 대한 연립방정식 풀어서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된다. 근데 이 방법보다는 우리가 수치 대입법이 웬만하면 다 편하니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오케이? 괜찮아요? 우리 10-1번, 10-2번 한번 풀어볼까요? 10-1번, 10-2번. 야, 우리 10-1번 같은 거 보니까 뭔가 0이 되는 값이 안 보이지? 대입했을 때. 그치?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뭐 할 수는 있어? 전개할 수는 있지? 이 정도는 전개할 수 있잖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왜 전개해서 개수비교법 쓰는 게 낫겠지? 어떤 특정한 내가 x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이 안 보이면 우리가 이렇게 개수비교법 써주면 좋겠어요. 근데 10-2번 같은 건 뭔가 0 넣으면, 뭐 넣으면 막 0 되고 이런 거 보이죠, 뭔가. 그치? 뭐 마이너스 1 같은 거, 혹은 3 같은 거 보이면 됩니까? 미지수 막 9개에다가. 그쵸?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는 뭐야? 수치 대입법 쓰면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해야 돼. 이 개수비교법으로 풀지, 수치 대입법으로 풀지. 풀어볼게요. 10-1번은 전개해서 실제로 개수끼리 비교하는 개수비교법 쓰시면 되고요. 10-2번은 우리가 마이너스 1하고 3을 대입을 하면서 우리가 수치대입법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막 다 정리하고 있지 말고 어차피 우리 동량끼리 우리 계산했었잖아. 그럼 A랑 뭐랑 같아? 전개하면 CX 3승이죠? 그 A는 C 그냥 이렇게 써놓고 B랑 뭐랑 같을까? X제곱 어떻게 나와요? N은 4 그쵸? 플러스 C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나와요? 전개했을 때 1차 나오려면 4 그리고 C 플러스 4X 플러스 C 이렇게 똑같아? 내가 B 잘못 구한 것 같은데 X제곱 4X제곱 CX제곱 똑같네 그치? 그 다음에 4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X긴 4니까 N은 필요가 없네 그쵸? 어차피 A는 C니까 어차피 미지수 2개고 식 2개니까 우리가 연립방정식이 좀 풀면 되겠죠?
답까지 한번 내보세요. 맞았으냐? 여기 있는 거 좀 풀고 있어. 좀 숙제. 수명한테 한번 해볼까 같이? 우리 답까지 한번 도출을 한번 해볼게요. 이대로 나왔어 이거는?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럼 어차피 우리 C는 몇이에요 그러면? 4에서 뭐 해야 마이너스 1 나와? 마이너스 5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5구나. 그럼 얘가 마이너스 5니까 B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우리가 뭔가 딱 전개를 하더라도 이 fx에 대한 게 뭐 또 불분명하기도 하고 그렇죠? 만들 수는 있어. 만들 수는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내풀어 볼게. 첫 번째 내가 실제로 그냥 fx를 그냥 만들 수도 있는 거야. 볼게. 해보면 어떻게 돼요? x제곱 처음에 나 그냥 모두 풀 거야 지금. 개수 비교법으로 일단 풀어볼 거야. x제곱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3. 어차피 내가 어떤 애를 곱했더니 x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b가 나왔죠. 그럼 어차피 난 여기 x만 나와야겠네. 2차랑 1차 곱해야 3차 나오니까. 그리고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얘가 x제곱이면 얘는 x일 수밖에 없죠. 그럼 나 여기 숫자 하나만 넣으면 돼. 근데 숫자 하나를 넣기 위한 하나가 누구 있어? 정보가 3 하나 있네. 그러면 여기 3x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3x죠. 그리고 내가 마이너스 3x에다가 뭘 해야 플러스 3이 나오겠지? 그럼 플러스 6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을 해야 플러스 6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애가 fx겠지. 이것도 내가 볼 수 있고 여기까지는 이해감? 그럼 실제로 얘 전개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구해볼까요? 우리 x제곱의 개수가 궁금하대. 얘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 구해볼게요. 어떻게 나옵니까? x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x끼리 곱해야겠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고요. b는 어떻게 나와? 상수항끼리 곱해야지만 상수항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9가 나오겠죠. 오케이? 이게 개수비교법 이용하는 방법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번엔 뭐 할 거야? 수치대입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이번엔 마이너스 1 대입해봅시다. 첫 번째 마이너스 1을 대입. 우리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없어지고 0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3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즉 따라서 a 플러스 b는 4 이렇게 나옵니까? 괜찮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넘어가면 4가 되고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 대입해볼까요 이제? 3 대입하면 어떻게 돼? 그럼 얘도 또 0 되고 3 대입하니까 27 더하기 9a 플러스 9 플러스 b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얘도 어떻게 나와? 9a 더 이상 안 내려가네. 9a 플러스 b가 몇이야? 마이너스 36인가요? 됩니까? 그럼 얘들이 뭐 하면 돼? 연립방정식 풀면 실제로 한번 되는지 볼까? a에다 마이너스 5 넣고 b에다가 9 넣으면 4 나오죠? 맞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5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5 플러스 9는 마이너스 36 나옵니까? 나오죠? 아, 똑같이 해도 나오는구나.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해도 괜찮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늘. 시간 마지막이어서. 그럼 N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한글 씨도 좀 여기 몇 문제 좀 같이 풀고 이렇게 하고 싶긴 하거든. 그래도 선생님 한번 모르는 거 많이 이렇게 발표해서 와도 되니까, 일단은 우리 어디까지 하냐면, 여기까지, 149번까지, 여기까지 숙제로 해오시고, 149번까지 해오시고, 오케이? 149번까지 해오시고, 149번까지 해오세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테스트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일찍 오시면 돼요. 오케이? 선생님 몇 번 낼 건지 알려줬죠? 오늘? 봤어? 못 봤어? 선생님 한두 시간 남았을 때 보내줄 겁니다. 미리 공부하세요. 알겠죠? 네. 오케이, 오늘 고생했습니다. 질문 없어요? 질문 있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 무조건 남아서 오르고 가면 한자. 알겠죠? 여기 배우도 왔어요. 저 친구는 질문 안 하는데 질문 쪽팔 이러면 안 돼. 그럼 쟤는 쟤고 나는 나니까. 오케이? 갑시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제 좀 문제 다 풀어서 오시고, 뭐 하는지 아시죠? 시험 대비도 선생님이 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자료를 주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교과서는 무조건 다 풀어야 되는 거니까. 교과서 다 풀었지? 필요 없잖아. 니 풀 수 있잖아. 교과서 다 풀어와, 일단. 그리고 질문할 거 다 챙겨와.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유형별 문제라든가, 고난도 문제라든가 이런 거 풀어줄 테니까, 그거 계속 공부하시면서, 이 숙제도 하시면서, 바쁘다. 그렇지? 11월 중순에 시험 봐. 알겠죠? 갑시다. 왜 자꾸 안 가? 나랑 놀고 싶어? 선생님 환영이긴 합니다. 놀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네.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녀. 애들 목도리도 해야겠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네. 볼 때는 안 추워? 갈 때 늦었어요. 감독님 말고 늦어가지고 많이 걱정하세요. 내려오시나? 오케이, 조심히 가요.